분명 내 얼굴인데 자꾸만 타인의 흔적이 보입니다. 거울 속의 나는 부모님의 흔적일까요? 12월의 밤은 차갑고 정직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내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낯설게 다가옵니다. 피곤에 쩔어처진 눈매, 입을 꾹 다물 때 생기는 입술 옆에 작은 주름, 그리고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그곳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닮기 싫어했던, 혹은 너무 닮아서 때로는 무서웠던 나의 아빠, 그리고 나의 엄마. 나는 분명 나로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내 얼굴 위에 그들의 지도가 그려지는 걸까요? 그토록 미워했던 마음이 깨끗하게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뜨거운 사랑이 샘솟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묘한 이물감이 느껴질 뿐입니다. 내 몸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흔적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이건 원망일까요? 아니면 안도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저 거부할 수 없는 생의 흔적일 뿐일까요? 감정의 이름을 붙이려 할수록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먼지처럼 떠다니던 거실, 아빠는 늘 그랬듯 낡은 소파에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등위로 굵은 정맥이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메마른 그 손. 어린 나는 그 손이 징그럽다고 생각하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빠가 내민 손을 잡는 대신 나는 문을 닫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내 손등을 보니 그때의 아빠 손과 똑같은 기를 내며 정맥이 솟아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몸 어딘가에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그 사람의 흔적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부모를 한 번이라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모는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연약한 청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 뒤에 숨어있던 한 사람의 고독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12월의 이 추위를 그들은 나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홀로 견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길 잃은 자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쯤 부모의 얼굴에서 나를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얇아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바람이 새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밥 먹었니? 라는 뻔한 질문에 나는 또 먹었어 바빠. 끊어. 라며 짧게 대꾸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의 정적이 평소보다 무겁게 거실을 채웁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말이 먼저 나가는 걸까요? 미안함이라는 단어는 너무 가볍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기엔 내 일상이 너무 고단하고 바쁩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물을 먹은 솜처럼 눅눅해지는 기분입니다. 말 한마디 다정하게 못하는 내가 싫으면서도 다시 전화를 걸어 아까는 미안해라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서투른 마음만을 주고받으며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엄마의 화장대 위 낡은 분홍색 크림통이 기억납니다. 엄마는 외출할 일이 생기면 그걸 아주 조금씩 덜어 아껴 바르며 거울을 보곤 하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던 엄마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늘 나는 엄마를 생각하며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영양크림을 듬뿍 발라봅니다. 거울 속엔 이제 깊어지는 주름을 가리려 애쓰는 그때의 엄마보다 더 늙어버린 내가 서 있습니다. 화장품 냄새는 달라졌지만 거울을 보는 그 눈빛만은 엄마와 꼭 닮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당신이 내뱉었던 가장 아픈 말은 무엇이었나요? 엄마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입고 아이처럼 펑펑 울던 엄마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엄마도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엄마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집이 있었고 투정 부리고 싶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나의 어머니로만 가두어 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가 잃어버린 수많은 계절과 이름들을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이 있었을까요? 내가 엄마에게 건네지 못한 말들은 다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그 말들이 쌓여서 내 아이의 목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달력을 넘기다 마지막 장에 멈췄습니다. 12월 이맘때가 되면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습니다. 동창회다 친척 모임이다 하며 밖을 도셨지만 정작 돌아온 집에서는 늘 말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싫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던 거실의 공기. 그런데 어느덧 내가 그 침묵을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오래 낡은 소파에 누워 계셨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오만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견뎠을 세월의 무게를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무뚝뚝함이 사실은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입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 그들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어쩌면 비명이 아니었을까요?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빠는 현관 앞에서 젖은 구두를 수건으로 닦고 계셨습니다. 양복 바지 끝단은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고 어깨 위에는 미처 털어내지 못한 눈송이가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 얼른 어깨를 펴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아빠가 닦고 있던 것은 구두였을까요? 아니면 아빠의 고단한 자존심이었을까요? 당신이 기억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은 어떤 계절을 닮았나요? 부모라는 역할은 은퇴가 없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도 심지어 자식이 자식을 낳아도 그들은 여전히 부모라는 자리에 묶여 있는 듯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해 밥은 먹었냐고 묻는 그 투박한 문법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웁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법만 배웠지 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대접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통장의 잔고일까요? 아니면 내 몸에 새겨진 그들의 습관일까요? 우리는 과연 서로의 진심에 닿을 수 있긴 한 걸까요? 연말 모임이 끝난 뒤 골목길을 걷다 문득 걸음걸이를 멈췄습니다. 가로등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팔을 흔드는 각도,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터덜터덜 걷는 뒷모습. 그것은 내가 기억하는 10수년 전 아빠의 퇴근길 실루엣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고쳐 잡아보지만 이내 원래의 속도로 돌아옵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리듬은 이미 내가 도망치려 했던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이할 뿐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부정하려 했던 그 모습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무력감을 줍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육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전염시키는 걸까요? 아빠가 쓰시던 낡은 지갑이 생각납니다. 가죽이 다 벗겨져 볼품없던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내 초등학교 졸업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지갑이 창피했습니다. 이런 낡은 지갑 좀 버리라니까. 창피하게 라고 쏘아붙였던 내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귓가를 때립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그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 지갑은 아빠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유년 시절 부모님이 끝내버리지 못했던 물건은 무엇인가요?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어 했을까요? 거창한 가르침이나 재산보다 어쩌면 당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아주 작고 사소한 증거 하나를 내 몸 어딘가에 새겨두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부모의 유산을 거부하면서도 이미 그 유산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숨 하나, 무의식적으로 짓는 표정 하나에 그들의 삶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닮아가는 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저항할 수 없는 흐름에 몸을 맡긴 걸까요? 어느 날 문득 현관에 놓인 엄마의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커서 헐떡거리던 그 신발이 이제는 내 발에 꼭 맞습니다. 신발 안쪽에 남아있는 엄마의 발 모양, 뒤축이 살짝 무너진 그 흔적 위로 내 발을 겹쳐봅니다. 엄마가 걸어온 길의 무게가 발바닥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 길은 얼마나 험했고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는 자식이기에 부모를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모의 인생 중 극히 일부분, 그것도 나와 관련된 조각들 뿐입니다. 그 조각들이 부모라는 거대한 대륙의 전부라고 믿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이해하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그 신발을 신고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모르는 엄마의 시간이 곁에 머무는 듯합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여름날, 어머니는 우산도 없이 학교 앞으로 나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어깨는 다 젖으면서도 내 가방과 내 어깨만은 젖지 않게 우산을 기울여 주셨던 그 비스듬한 각도. 그때는 당연했던 그 기울어짐이 이제는 얼마나 위태로운 사랑이었는지 보입니다. 사랑은 원래 균형을 잃는 일인가 봅니다. 당신을 향해 기울어져 있던 누군가의 우산을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부모의 사랑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닿지 못하고 돌고 돌아 자식이 부모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등 뒤에 도착하는 그런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그저 짐이라고 여겼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아니라 자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자신을 깎아 만든 토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것들을 언제쯤 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거울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눈을 감아도 부모님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미워했던 기억, 고마웠던 순간, 끝내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뒤엉켜 소음처럼 들려옵니다. 12월의 끝자락은 항상 이런 시기입니다. 잊고 지냈던 감정의 뿌리들이 불쑥불쑥 올라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도 이제 나의 어릴 적 부모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 그들도 그저 매일매일이 두렵고 막막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을요. 이 감정들을 굳이 정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용서하고 싶지도, 억지로 화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내 안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미움은 미움대로,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내버려 둡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어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던 부모님의 뒷모습을 떠올립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혹은 무거운 마음을 메고 일터로 향하던 그 좁은 어깨,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던 그 단호함 속에 숨겨졌을 수만 가지의 망설임. 나는 이제야 그 망설임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서둘러 문을 나섰는지, 왜 돌아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떠나보내며 삼켰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도 어른이 처음이었습니다. 자식 노릇도 부모 노릇도 모두 서툴렀던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해자이자 피해자였고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우리의 생은 그렇게 서로의 뿌리를 갉아먹으며 또 서로를 양분 삼아 자라왔습니다. 그 아픈 연결고리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냥 옆에 앉아 같이 귤을 까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걸까요? 우리는 과연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날이 올까요?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릴 듯 하늘이 낮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들춰봅니다. 사진 속 젊은 날의 아빠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 시절의 아빠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 꿈을 포기하고 아빠라는 자리를 지켰을 그의 선택을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가라앉고 대신 투명한 고독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늙어가고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의 부모가 되거나 혹은 부모를 품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밤 부모님의 잠든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것뿐입니다. 명절날 차 뒷유리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짐을 가득 실어주시던 부모님의 손길. 가서 먹어라, 부족하면 말해라 하시며 자꾸만 무언가를 쑤셔 넣으시던 그 투박한 걱정들.
차가 멀어질 때까지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드시던 두 분의 실루엣. 그 실루엣이 작아질수록 내 마음속의 부모님은 이상하게 더 커져만 갔습니다. 떠나오는 길, 당신의 차에 비친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나요? 부모라는 존재는 결국 기다림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자식이 이해해주기를, 혹은 자식이 자신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는 평생의 시간. 우리는 그 기다림을 먹고 자란 열매입니다. 열매는 뿌리를 잊어도 뿌리는 열매를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삶의 비극이자 가장 숭고한 신비인 듯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기다림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대답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당신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밤 어떤 인사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인사는 끝내 닿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하루도 당신은 잘 견디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는 삶이 뿌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뿌리에서 다시 함께해요.